안녕하세요. 미니벨러 자도 트라이폴드 자더 노하워입니다. 오늘은 에이스오픽스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에이스 D10 수령기 및 첫인상 리뷰입니다. 2026년 트라이폴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라이폴드 중 하나입니다. 왜 여기에 라이더들의 관심이 폭발했고 왜 이 제품이 돌풍을 일으킬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에이스 D10 한정판 세턴 골드 색상을 예약 구매 오픈런으로 1분 안에 주문해서 5명 안에 들었습니다. 에이스 D10은 오늘 첫 리뷰를 시작으로 시리즈로 리뷰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림브레이크 모델인 에이스 에어 프로의 외관을 쏙 빼닮은 에이스 D10. 트라이폴드계의 SUV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서 제 SUV에 실어보았습니다. SUV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미니벨로 SUV로 인정입니다. D10은 에어프로와 메인 프레임은 공유하면서도 리어 디자인은 전혀 다릅니다. 에어프로의 앞모습에 브롬톤 G라인의 리어를 이식한 모습이랄까요? 게다가 순정으로 켄다 스몰 블럭 타이어를 달고 나오면서 강인한 오프로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오프로드스러운 디자인과 다르게 에이스오픽스 D10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순정 무게는 캐리어 블럭과 페달을 제외하고 8.5kg 정도입니다. 티탄 페달이 장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페달을 포함해도 200g도 늘지 않고요. 순정 플라스틱 캐리어 블럭과 페달까지 모두 장착했을 경우에 8.8kg이 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완성형 트라이폴드가 무거운 타이어에 일반 고무 튜브를 달고 이 정도 무게라는 것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에어프로와 마찬가지로 1069 알루미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조 단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의 장점은 확실히 어필하고 단점은 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에이스오픽스 내에서는 확실히 에어프로와 D10으로 에이스 내 최상급기, 기암급 모델 라인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에이스에서 에어라고 붙은 모델은 가볍다는 뜻인데 D10은 에어프로와 메인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는 안 붙어있고 D10이라는 모델명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에어의 가벼움은 기본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스크 브레이크의 D 같고 10단이라서 D10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어프로와 D10 모두 알루미늄과 카본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크도 카본, 핸들바도 카본, 안장도 카본 레일 안장, 게다가 타이어까지 D10은 켄다 스몰 블럭, 확실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프로드 비포장도로를 타보니 승차감이 좋은 거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자전거라면 통통 튀는 그리고 딱딱한 승차감을 예상하실 텐데 이 두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포스트는 제한 하중 때문에 알루미늄 시포스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저처럼 몸무게가 80kg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본 시포스트로 변경하시면 승차감도 더욱 향상되고 무게도 더 경량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는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D10 출시 가격은 출시 기념 할인가로 209만에 예약 판매를 했고 현재 판매가는 219만입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예고하신 분들의 수령이 시작됐죠. 이런 뛰어난 완성도의 디스크 브레이크 트라이폴드가 이렇게 가벼운 무게의 이 정도 가격이라니 219만원이면 로드에서는 여전히 입문급 가격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자전거의 만듦새나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000만원 넘는 자전거는 그래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품질을 중요시하지만 가성비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브롬톤 G라인은 상당히 잘 만든 멋진 자전거인데 제가 G라인을 사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가격과 무게 때문입니다. 저는 14kg대의 자전거를 그냥 탈 수는 없고 제 라이딩 성향상 10kg 이하로 경량화를 해야 되는데 G라인 자전거값만 일단 500만원가량에 14kg을 10kg 언더로 만들려면 최소 400에서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대안은 바로 에이스 D10이었습니다. 저는 어필도 종종 일부러 찾아가는 편이기 때문에 다운힐에서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 트라이폴드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이나 기차 등을 가끔씩 타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품질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저가형 미니벨로도 오래전에 수십 대를 사봤는데 결국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다 방출을 했죠. 그 뒤로는 저는 입문용 자전거는 아예 사지 않습니다. 아니 요새는 최소한 중급기를 사서 튜닝해서 최상급 자전거로 만들거나 아예 최상급 자전거만 구매합니다. 단지 가성비 좋은 녀석으로 구매를 합니다. 에이스 D10은 순정으로 외장 10단입니다. 트라이폴드 중에서 브롬톤 P라인형 변속기를 달고 10단으로 출시된 것은 D10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미 9단, 10단 트라이폴드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트라이폴드들은 자세히 보시면 뒷드레일러에 시마노 혹은 LTO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브롬톤 방식이 아니라 일반 자전거 방식인 것이죠. 요약해보면 D10에서 주목할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롬톤 P라인 방식의 뒷드레일러를 사용하고도 10단을 지원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디자인이 다르고 더 예쁘고 홀딩 시 브롬톤 방식이 더 슬림하게 또 편하게 기어 아무 단에서나 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프라켓은 34T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켓이 크면 언덕을 올라갈 때 더 쉽고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18인치 자전거에 34T를 장착하면 20인치 자전거에 40T를 끼운 것만큼 편안하게 어필을 오를 수 있습니다. 바퀴, 즉 휠 사이즈가 작을수록 같은 기어비로도 더 쉽게 어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리어 프레임의 생김새와 현재 여유를 볼 때 34T 스프라켓이 달려있긴 하나 40T 스프라켓 장착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큰 스프라켓을 달고 무게를 중량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어필에는 기어비뿐만 아니라 무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게도 가능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택했습니다. 유압 딥을 채택한 트라이폴드가 있긴 하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각 다운힐을 해보니 한 손가락으로 원핑거 브레이킹을 해도 충분했고 브레이킹에 힘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시마노 데오레 10단 시프터를 채택했습니다. 왜 강조하고 싶냐고요? 바로 에이스 트라이폴드에서 몇 번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변속감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에이스 모델들이 순정으로 LTU 시프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불만이었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트라이폴드 카페에서도 여러 유저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마노 시프터를 장착했습니다. 확실하게 개선된 부분이죠. 제가 한 번에 50km 이상 라이딩을 이번에 하면서 변속을 아마 한 100회 이상 해본 것 같은데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해서 있었기 때문이죠. 변속이 확실히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구동계에 있어서 진리의 시마노를 도입한 부분은 칭찬하고 싶고 시프터 바꾸느라고 추가 비용을 쓸 일도 없어졌습니다. 속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순정 상태로 두꺼운 켄다 스몰블록 오프로드형 타이어를 장착했기 때문이죠. 이런 두꺼운 타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잘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저도 스몰블록 타이어를 오래전에 써보긴 했으나 오래되어 느낌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달려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보도블럭과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지형을 달려보니 확실히 승차감은 좋았습니다. 자도가 아닌 비포장도로나 보도블럭을 많이 다니시는 라이더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도 위주로 타신다면 벨로또 챔피언 같은 타이어로 변경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가볍고 날렵하게 달리실 수 있습니다. 집 근처 빵나, 커피라이딩 등 하실 때에도 보도블럭이나 단차가 많을 테니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속도 부분은 자도를 달려보니 의외로 잘 나갔습니다. 제 기준으로 항속 23에서 25km 정도로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슈발베온이나 포작 타이어를 장착하면 훨씬 더 잘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두꺼운 타이어가 65psi 밖에 안 되는 공기압을 넣고 이 정도 잘 나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사실 전혀 손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30km 이상의 항속으로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셋을 20인치로 인치업 하시고 슈발베온 장착하시면 30이 아니라 엔진만 좋다면 항속 35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라이딩을 해보니 매우 경쾌한 느낌의 에어프로와는 다른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에어프로는 매우 가벼운 무게로 경쾌하게 팍팍 치고 나가는 맛이 있는 자전거죠. 이런 부분은 경량화된 상당히 가벼운 자전거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데크도 이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D10의 경우 실제 제대로 달려보니 크로몰리 자전거 같은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작고 더 가벼운 에어프로와는 완전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형 세단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니면 대형 SUV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속도가 한번 붙고 나면 항속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휠색 구름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25 이상의 빠른 속도에서의 항속성과 다운힐에서의 안정성이었습니다. 특히 다운힐에서 제가 40 이상으로 달렸을 때 매우 안정적으로 바닥에 깔려가는 느낌이었고 페달링 없이 속도가 매우 빠르게 붙었습니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덕분에 속도는 빨라져도 원핑거 브레이킹으로 쉽고 편리하고 완벽하게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에이스 D10의 차체는 일반적인 16인치 트라이폴드보다 크고 휠베이스도 깁니다. 왜냐하면 기본 장착한 휠셋이 18인치이고 20인치 튜닝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미니벨로를 구매할 때도 특히 트라이폴드를 구매하신다면 피팅이 중요합니다. 안장에서 핸들바까지의 거리가 멀면 슈퍼맨 자세가 되고 반대로 너무 가까우면 허리를 일직선으로 펴고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로드처럼 수그리 자세로 타느냐 허리를 곧게 펴고 타느냐는 전적으로 라이더의 취향과 신체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부분이죠. D10의 경우 브롬톤 C라인이나 P라인보다는 안장에서 핸들바까지의 거리가 약간 더 멉니다. 하지만 D10이 로우라이저 카본 핸들바를 순정으로 채택하고 있고 핸들바가 살짝 뒤로 꺾여있는 백스윕이 적용되어 있어서 핸들바를 몸쪽으로 쉽게 당길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안장 위치를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핸들바를 조금 당겨주니까 편하게 제 몸에 잘 맞는 피팅이 되었습니다. D10은 170cm 이하이신 분들은 M바로 교체하시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을 것 같고 178이나 180cm 이상 키가 크신 분들은 타트라이폴드 대비 매우 쉽고 편리하게 피팅이 가능해 보입니다. 핸들바는 상단 4V 방식으로 매우 쉽고 편리하게 핸들바 교체가 가능하며 규격은 로드와 동일한 37.8mm입니다. 기타 부품들은 페달은 중요 부품이자 저도 늘 튜닝하는 부품인데 순정으로 티타늄 초경량 페달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튜닝이 필요 없어 약 8에서 10만원 정도 가까운 절약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카본 레일 초경량 안장 역시 기본 채용이라 저는 늘 바꾸는데 5만원 정도 비용 절약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립은 무게 때문에 초경량 스펀지 그립을 채택했는데요. 이 부분은 경량을 유지하실 분은 그대로 쓰셔도 무방하고 하지만 저는 100km 이상의 장거리 라이딩도 종종 하기 때문에 3D 그립과 이너바 조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인데 영상 아래 상세 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과 함께 출시된 에이스오픽스 D10 모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트라이폴드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D10은 그 중에서도 자바 네오3와 함께 트라이폴드 시장을 핫하게 만들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은 첫인상으로 간단히 소개드렸지만 중장거리 라이딩 후기와 함께 D10 튜닝기든 에이스 D10 관련해서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하우였습니다.